안녕하세요. 켈러 윌리엄스 캘리슈 부동산 그룹 공동대표 장재호 에이전트입니다. 요즘 재산세 납부 기한이 이제 한창이라서 그런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해오시는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그 조지아의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그 안에서 어떤 그 절세의 기회가 있고 또 실거주 주택에 한해 가지고 받으실 수 있는 어떤 세금 감면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해 계산되는 재산세, 집 재산세는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있었던 그런 모든 세일즈들을 갖다가 근거로 해가지고 그 집 밸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카운티에서 측정을 하고 그 측정하고 나서 받아들인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금이 측정이 되는데요. 조지아에는 159개의 카운티가 있고요. 이 각각의 카운티들마다 그 서로 다른 이제 텍스 커미셔너들이 조금씩 다른 시스템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티스가 나가는 시기 그리고 이제 그 어필을 하는 그런 시기들 이런 것들이 카운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카운티에서 측정된 그 가격이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이라 그래가지고 집주인들한테 이제 배달 이제 그 우편으로 이제 배송이 되는 시기는 보통 4월에서 5월 매년 4월에서 5월 정도에 이제 그 배송이 되는데요. 받으신 가격이 집주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낮게 나왔다 아니면은 그거가 비슷하게 나왔다 그러면 따로 어떤 액션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격이 조금 높게 나왔다, 높게 측정돼서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집주인으로서 여기에 대해 좀 어필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죠. 그 편지가 발행된 날짜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발행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45일 안에 카운티 텍스 액세서스 오피스에다가 알려주셔야 됩니다. 알려주시는 방법은 직접 카운티 그 보드 오브 액세서스 오피스에 가셔가지고 직접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운티들마다 이제 틀리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카운티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메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미싱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직접 가셔서 이제 어필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온라인이 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 하셔가지고 그 어필을 신청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필을 하시는 그 신청서에 이제 내가 원하는 밸류, 내가 생각하는 밸류는 이만큼이다 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카운티에서는 뭐 55만 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50만 불이다 생각하면 그 밸류를 적으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 자료들을 갖다가 같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근거 자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 사이에 있었던 소유하신 집과 비슷한 조건의 다른 집들이 얼마 정도에 팔렸는지 아무래도 좀 적게 팔린 것들을 갖다가 기준 이제 비교 매물로 뽑으셔야겠죠. 그래서 그 매물들을 이제 한 뭐 3개라든지 4개라든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요. 대략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그거를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비교 매물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는 집하고 이제 비슷한 조건이어야겠죠. 물론 내가 사는 집에서 보면 가장 가까워야 되고 그리고 같은 학군, 사이즈, 그 다음에 그 지하실이 있는지 없는지, 지하실의 유무, 그리고 지하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게 피니시된 지하실인지 아니면 언피니시된 지하실인지 뭐 이런 것도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 개수, 화장실 개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했을 때 우리 집이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비교 매물들, 작년 내에 팔렸었던 비교 매물들을 갖다가 근거 자료로 제시를 하시면 이제 카운티 보드 오브 액세서에서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합니다. 보통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아니면은 거절한다 아니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중간점에서 이 정도로 바꿔주겠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식적인 답변은 다시 집주인한테 서신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서신으로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집주인이 봤을 때 어필을 했더니 뭐 한 53만 정도에 그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직도 내가 더 맞는 것 같다 싶으면 거기서 이제 거절을 하고 더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보드 오브 이퀄리제이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보드 오브 이퀄리제이션으로 들어가면 히어링 날짜를 잡아드립니다. 그 준비해 두신 그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그 보드 오브 이퀄리제이션 멤버들 앞에서 그걸 설명을 하면 돼요. 보드 오브 이퀄리제이션 멤버들은 나와 같은 카운티에 사는 그런 일반 주민들입니다. 이제 카운티 감정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정을 내려줍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봤을 때 집주인이 하는 얘기가 맞다. 그러면은 그쪽에다가 이제 그쪽 밸류에 손을 들어주고요. 아니면 그쪽에서 봤을 때도 이제 카운티 감정사가 얘기하는 게 맞다.
야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손을 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중간점에서 만나는 게 맞다 이러면 거기서 밸류를 조정을 해드리는데 여기 Board of Equalization에서 얘기하는 그 밸류가 사실상 그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밸류는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그 밸류를 갖다가 고정을 시켜줍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마켓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마켓에서 이렇게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요. 마켓이 한참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마켓 상황에서는 3년 동안 그 밸류를 갖다가 고정시켜 준다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일이겠죠. 나는 여기서도 더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싶어가지고 한 단계 더 가지고 싶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수피리어 코트로 가셔가지고 뭐 소송 단계를 진행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하지만 집 재산세 해서 그렇게 해서 세이브 하시는 게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경제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냥 Board of Equalization에서 하는 그게 그냥 파이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밸류가 결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8월달 매달 그 8월달에서 8월 중순에서 10월 정도 사이에 그 정해진 밸류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책정돼서 고지서가 나오면 10월 중순이나 12월 한 중순 정도 사이에 납부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집이 이제 시리구획 안에 들어 이제 집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자면 이제 시리 오브 둘루스에 속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카운티에서 부과하는 세금 말고 시리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지서가 두 군데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용 주택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몇 가지 이제 세금 혜택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많이 아시고 계신 이제 홈스테드 이그젬션 있고요. 매년 4월 1일 전까지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한 채에 한해서만 받으실 수 있는 세금 혜택이고요. 한 번 신청을 해놓으시면 주택을 가지고 계신 동안 매년 그렇게 계속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니어 홈스테드 이그젬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카운티들마다 그거 제대로 적용하는 데도 있고 적용하지 않는 데도 있고 적용하더라도 그 금액이 약한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카운티 텍스 커미셔너스 오피스에다가 다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시는 군내 카운티를 예를 들어보자면 군내 카운티 같은 경우에 이제 65세를 넘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올해 기준으로 11만 6,728불을 넘어가지 않으면 스쿨 텍스를 전체적으로 다 면제받을 수 있으세요. 대략적으로 프로퍼티 텍스의 한 65% 전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제 경험상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세이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62세를 넘으셨을 경우에도 이제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극히 제한적입니다. 인컴이 아주 적고 뭐 디서빌리티 장애가 있어서 이제 경제 활동이 어려우시다던가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케이스인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disabled veterans, 예를 들어서 집 소유주분이 명예 제대를 한 군인이고 그리고 뭐 장애가 있다고 판단을 받으신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뭐 홈타운 히어로 이그젬션이라고 해서 근무 중에 순직하신 소방관이나 어떤 경찰관들이 아직 재혼하지 않으신 그런 배우자들이 한해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또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런 혜택 외에도 카운티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택이 있는 카운티에 저기 텍스 커미셔너스 오피스에다가 그걸 확인해 보시면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 카운티 재산세 처리 과정 그리고 어떻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그리고 중간에 절세를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그 실거주주택에 한해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세금 감면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캘리체 부동산 그룹에서는 부동산 관련해서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이런 영상을 통해서 계속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캘리체 부동산 그룹 공동대표 장재호 에이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